현재 8시 36분입니다. 오늘은요, 2월 8일 목요일입니다. 설 연휴 전날이네요. 앞으로 나흘간, 다음 주 월요일까지 설 연휴. 네, 여러분, 행복한 설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CEO, 여러분들은 펀드 매니저 CEO로 만들어드리는 방송, 네, 하트미 경제TV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나스닥 지수는 또 신고가를 경신했네요. 꾸준히 우상향, 네, 상승과 순고르기를 반복하면서 거의 지금 4개월째 네,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보면 뭐 특별하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어제는 TSMC, 대만의 TSMC가 제법 많이 올랐어요. 이 정도 외에는 내부적으로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다. 어쨌거나 어제 나스닥 지수가 또 견고한 상승을 보였다는 입장에서 우리한테는 심리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하겠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요. 자, 제가 외국인의 세 가지 방향, 매수 방향 했는데요. 자, 역대급 매수세가 이달 들어서 계속 징계되고 있습니다. 역대급입니다. 이 규모가요. 그래서 이미 벌써 5거래일 만에 4조를 넘었습니다. 물론 코스피 얘기입니다. 코스닥은 네, 지금 뭐 외면받고 있다. 외면이라기보다 외국인들이 뭐 큰 돈들이 들어오면 당연히 큰 돈들이 만질 수 있는 큰 주식들 사겠죠. 그래서 이걸 보면 당연히 하루 평균이 8천억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에 잠시 주춤했다가 네, 순매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월요일은 앞으로 보면 좀 외국인 매수세가 상대적으로 다른 날보다 적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역대급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지난 이틀간에 다시 외국인 순매수가 다시 크게 느는 모습이에요. 근데 입맛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차이점은 자 현대차 지난 1일부터 2월 1일부터 7일까지 하면요 순매수 1위가 현대차입니다. 다음 3위가 기아예요. 자동차를 많이 사는데 자동차가 저 PBR 주다 아니면 뭐 기아 같은 게 주주환원 정책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도 요즘 계속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가 시가총액이 네, 450조. 그에 비하면 현대차가 52조. 물론 자동차 판매량은 도요타 자동차가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기는 하지만 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네, 그렇다고 해서 9분의 1이다. 현대차 9분의 1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심한 거 아니야? 차이가?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자동차를 많이 사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이번 주 들어서 지난 이틀간 많이 샀다. 이거는 뭐 반도체를 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한국을 샀다 이렇게 시총 1, 2위니까요. 시총 1, 2위 종목이니까 반도체도 반도체지만 좀 한국을 샀다 이런 성향이 강합니다. 아 이건 좀 이전에 없던 일이네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의 순매수가 단순히 뭐 저 PBR 뭐 이런 개념으로 들어오는 것만은 아니다. 그 다음 삼성물산, SK스퀘어 이런 것들은 이제 저 PBR로 봐야 되겠죠. 결국은 자동차, 한국 내지는 반도체, 그 다음 저 PBR들을 사고 있다. 이게 뚜렷하네요. 그 다음에 절대 매수 금액도 엄청 크다. 순매수 1위가 2천억대인데 LG화학 순매도 1위 LG화학이 400억대니까 네, 매도보다는 매수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구나. 답이 나와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 범주에서 놀아야죠. 결국은 그렇게 하면 이 범주에서 우리 CEO님들은요. 카멜레온이 되셔야 됩니다. 주식 투자에 우리 CEO님은요. 우리가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좀 코스닥 중심, 중소형주 중심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왜 짧은 시간에 한번 짜릿한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이런 측면인데
지금은 외국인이 이렇게 역대급으로 사가 들어온다 그러면요. 당연히 이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네, 여기 이런 종목 골라야죠. 네. 그래서 지금은 빨리 포트폴리오를 외국인이 선호하는 대형주를 집중해서 이 분위기에 편성해야 됩니다. 여기서 먹고 다시 나중에 중소형주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고집을 피워서는 안 된다. 카멜레온이 돼서 내가 시장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흐름을 빨리 파악한 후에 내가 그쪽으로 편성해야 된다. 할 겁니다. 제가 늘 강조드렸듯이 주식을 제일 한심한 사람들이 자기가 잣대를 정해놓고 주식시장이 이래야 된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본인이 똑똑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미국의 마이클 버리, 뭐 캐시우드 이런 사람 대표적인데요. 그래서 우리 정의원님들이 현명하게도 여기 패턴을, 이 흐름을 빨리 편성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뭐 좀 전에 말씀 유가증권 시장 중심, 지금은 유가증권 시장 중심, 외국인이 선호하는 대형주 중심, 이게 답입니다. 요걸로 포트폴리오를 빨리 변경하시고 관심준도 요 속에서 움직이셔야지 먼데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 보면 수요일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도 뚜렷했는데요. 어제는 개장 초반은 코스닥이 더 좋았어요. 상승 종목 분위기도 좋았고 좋았는데 갈수록 코스닥 시장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어찌감지 어제 한 9시 41분 정도일 거예요. 이때부터 하락 종목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수 상승폭은 오전 내내 커졌는데 하락 종목은 갈수록 더 늘어나는. 자, 그러니까 어제 코스닥 시장 내부의 질도 안 좋았는데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죠. 어제 에코프로가 액면을 500원에서 100원으로 분할하겠다. 이건 확정했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이 유가증권 시장 이전 상장, 이거는 검토 중. 이거를 호재로 해석하고 어제 개인들이 많이 붙었는데요. 전혀 호재가 아니죠. 자, 에코프로도 지금도 거래량이 충분하죠. 지금도 에코프로가 매매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잖아요. 거래량이 하루에 기십만 주씩, 뭐 좀 거래되면 100여만 주, 200여만 주 이렇게 되는데 이걸 갖다가 물량을 다시 빼늘린다? 네, 그럼 떨어지겠죠. 왜? 흔하면 값어치는 떨어진다. 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코스피 이전 검토. 제가 제발 좀 코스피 가는 거를 무슨 호재로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이런 것들은 경영진이 무능함을 드러낸다. 물론 코스피 가면 코스피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들이 훨씬 크겠죠. 근데 이거는 뭐죠? 네, 일시적입니다. 일시적. 근본이 셀트리온도 코스피 같고 LNF도 코스피 가고 다 코스피, NC소프트도 코스피 같잖아요. 그럼 NC소프트가 뭐 코스피 같다고 특히 득본 거 있나요? 네, 실자가 안 좋으니까 그냥 쭉 빠지는 거 아닙니까? 착각을 말해야 됩니다. 코스닥에 있던 코스피에 있던 종기업은요 빛나게 마련입니다. 실컷 코스닥에서 재미보다 뭐 코스피 간다고 달라집니까? 이미 바가지에 구멍이 샜는데 코스피 간다고 뭐 구멍이 메꿔지나요? 네, 그것도 호재가 이번에 LNF에서 보셨듯이 코스피 간다고 호재가 됐다. 다만 하루 정도는, 단기 정도는 득볼 수가 있겠죠. 이번에 LNF 코스피 가면서 연날 있죠. 이날 LNF가 실적 발표했습니다. 실적 발표 전날 밤에 장 끝나고 했는데 이날 주가 크게 올랐죠. 코스피 간다고. 그 이후 어떻게 됐죠? 쭉 밀리고 막상 코스피 가니까 더 밀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봉책이다. 근데 뭐 이해는 합니다. 회사가 뭐 나름 뭐 방법을 쓰는데 자, 하여튼 근본에 저는 본질에 집중하시라. 힘들세일수록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짠머리를 굴리면 더 큰 후유증이 옵니다. 그래서 어제 상승은 이런 요인 때문에 하락 종목이 더 많아졌다. 그런데 그럼 어제 지수 상승폭은 여기는 시총 1, 2위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이 합작품이다. 벌써 쏙골뱅이 더 들었죠. 그럼 얘들은 이제 앞으로 쭉 빠질 거 아닙니까? LNF처럼.
왜냐, 어제 에코프로 BM의 실적을 보면요. 매출이 중요한 거는, 네, 매출이 39%나 작년 4분기에 보면 매출이 39%나 감소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기업이, 특히 제조업체가 매출이 정체되는 건 아주 안 좋은 징조입니다. 근데 매출이 감소한다. 이러면 모든 부분이 쪼그라든다 그랬죠. 모든 어려움들이 확 닥쳐버립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영업적자 보면 매출이 어제 보면 한 1조 1800억 정도 매출에 영업적자가 1147억. 자, 제가 여기서 그동안도 쭉 말씀드렸죠. 평소에 영업이익률이 낮은 회사들, 이 낮은 회사들은 상황이 어려지면 바로 이렇게 나타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서 작년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양극재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원자료를 70%로 들여와서 여기에다가 가공 마진을 붙여서 파는 사업에 불과하다. 가공 마진 해봐야 3에서 5%다. 물론 매출이 막 급성장하는 부분에 3에서 5% 가공 마진도 짭짤하죠. 근데 둔화대별이면 바로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어느 기업이든지 꼭 양극재가 아니라도 IT도 마찬가지고요. LG전자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이번에 별도 적자니까 별도 재무제표 적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전 팔아서는 한계가 있거든요. 워낙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쪽은 경기 둔화되면 바로 적자가 나타나 버립니다. 그래서 작년에 너무 지식이 부족한 선동가 때문에 개인 투자들이 잘못 교육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께 정확하게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중국의 기업들로 보면 분리막, 전해액, 리튬 연료 들어가죠. 음극재, 요것들이 이 순서대로 분리막이 영업이익률이 제일 높고 전해액, 음극재. 요것들이 그래도 제일 위는 수산화 리튬입니다. 수산화 리튬. 이쪽은 뭐 제일 왕서방은 있죠. 요거는 40% 이상 영업이익률이 납니다. 그때도 한 10에서 20%대. 뭐 잘하면 30%대까지 납니다. 그 외에는요, 양극재라든지 동박은요, 아주 낮은, 중국도 마찬가지. 이 부분은 뭐 1%에서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분리막 전액은 특히 지금 IRA를 맞아서, 그래서 제가 자꾸 소재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애청자님만이라도 산업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오늘부터 이 후유증이 나올 것 같아요. 후유증.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요거는 좀 질적으로 떨어진다고 봅니다. 뭐냐면 그런 거를 뭘 호재로 생각해서 막 불나방처럼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달려드는 것. 이거는 참 무모한 짓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 매출이 이렇게 39%나 줄어든다. 이거는 굉장히 위기시입니다. 근데 지금 공장들이 막 가동이 되잖아요. 제가 그 비유를 좀 들었는데요. 우리는 경험이 있잖아요. 경험이 있어. 그걸 한번 옛날에 OCI 사태가 한번 있었어요. OCI가 어떤 거냐면 옛날에 참 이때도 또 슬픈 흑역사인데요. 2010년 이때 미국의 고 부통령이 뭐 태양광 어쩌고저쩌고 신재생 에너지 하면서 태양광 열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5만원 하던 OCI가 그때는 OCI죠. 지금 OCI 홀딩진 바꿨지만 65만원까지 특히 이때 막 날아갔어. 막 전 세계가 막 앞으로 엄청난 신재생 에너지 물론 지금도 태양광은 견고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OCI도 막 설비 투자도 폴리실리콘 설비 투자 늘리고 난리가 났죠. 대규모 지금의 양극재 업체들은 대규모 장기 공급 계약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공급 과잉이 돼서 가격이 지금 리튬 가격처럼 가격이 폭락해 버리니까 장기 공급 계약 맺었던 것도 해지가 돼 버리고요.
공급 계약 매정 가격도 다시 떨어지고. 그래, 어디까지 갔느냐. 다시 원위치했죠. 다시 원위치했죠. 네, 26,000원까지 왔네요. 5만원짜리가 65만원까지 갔다가 26,000원까지. 네. 이런, 그때도 사실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제가 맏형이니까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하는 입장에 드리는 거예요. 이때도 미래셋이 또 한 역할을 했죠. 좀 안 그랬습니다. 작년에도 그, 에코프로 리튬, 에코프로 머티리얼, 에코프로 BM 이런 거, 몰빵 펀드를 만들어서 또 그 난리를 만드는데, 항상 이런 우리 시장에 이런 난리통에는 꼭 미래에셋이 끼어가지고, 앞으로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맏형답게 좀 잘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뭐 좀 경험 있는 라떼는 말이야, 세대들은 다 알잖아요. 그때는 뭐 엄청날 것처럼 막 난리가 났잖아요. 결국 참담한 결과가 세상 일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들고 있으면 뭐 몇 배가 난다. 말 같지 않은 정말 무책임한 얘기죠. 네. 올해 말에 미국 증시, 올해 말에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올해 말에 어떻게 될지, 당장 뭐 올 하반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게 세상 일인데, 몇 년을 들고 있으면 주식이 몇 배가 난다. 참 무책임한 아주 나쁜 선동가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염두에 두시고, 지금 뭐 특히 양극재 업체들은요, 지금 제가 볼 때 이런 정도로 가면 올 여름쯤 되면요, 네, 위기설이 돌 수 있습니다. 다 설비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위기설이 돌 수 있어요. 자, 뭐 한두 개 회사는 아주 어렵다는 얘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처 안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속에 이제 연휴인데요. 제가 과거에 자료들 카페에 올려놨죠. 연휴인데 뭐 비슷한 맥락입니다. 추석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했었는데요. 결론은요, 연휴는 통계적으로 보면 전날이 대체로 좋고, 그 다음에 연휴를 마친 첫날이 대체로 강세입니다. 그래서 그 연휴 동안에 비웠던 주식을 다시 채워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상 별일 없으면 연휴 전날과 네, 연휴 첫날은 강세다. 그렇게 되면 오늘이 양시장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고 첫날에 강세를 볼 수 있는데 지금의 외국인 수급이라면 코스피가 매우 유리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통상 연휴에는 주식을 갖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제일 쉽게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만 지금은 쉽고 무난하게 어렵게 여러분들이 종목을 발굴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외국인 많이 사는 주식 요거 사실 요거에 편성해 가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에 편성해 가시면 되고 어제 수급을 보니까 현대차가 좀 더 수급이 지금 강렬하고 현대차 삼성물산이 상당히 돋보이는 부분이고 SK텔레콤도 다크호스로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SK텔레콤 오른 게 별로 없죠. SK텔레콤 관련해서는 제가 웬만하면 대형주 리포트를 안 쓰는데요. 왜냐면 저 아니라도 증권사들이 리포트가 다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알기 힘든 좀 중소형주 증권사들이 안 다루는 거 위주로 하는데 SK텔레콤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자사주 취득 및 소각 부분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었는데요. 소각을 제법 많이 했네요. 그래서 지금은 액면가 100원입니다. SK텔레콤이 100원인데 100원 기준으로 하면 8,609만 주 소각하고 이번에 404만 주 추가 소각해가지고 2억 주로 줄어들게 되고요. 배당은 엄청 하네. 작년 액면가 100원짜리인데 작년 1년 동안 3,540 분기 배당을 합니다. 엄청 배당도 고배당. 지금 딱 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SK텔레콤이 고성장 이런 건 없지만 매년 1조 보면 여기 보면 1조 한 3천억에서 1조 8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계속 내고 있잖아요. 이걸로 고배당 주고 주식 소각하고 아주 방향은 좋죠.
그래서 지금의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이런 거죠. 자, 이렇게 하는 회사들이요, 좀 주식도 소각하고 배당도 좀 많이 줘라, 이런 개념인데, SK텔레콤도 그렇게 딱 맞는 주식이죠. 또 회사가 그렇게 하고 있어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어제 지금 우리 캡티비전이 또 신고가를 냈네요. 어제 7불 68전 다시 좀 쭉 올랐다가 또 한 2, 3일 횡보를 하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계속 말씀드렸지만 캡티비전은 좀 중장기로 큰 그림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뭐 얄라고지 20, 30% 먹고 팔고 뭐 이런 대응이 아니라, 이건 정말 큰 그림. 내가 작년에 잃었던 손실 한번 이번에 우리 하드표랑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한 방에 다 찾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늘 강조드리지만 기업을 공부를 해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또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 도전도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는 워낙 폭락장이라서 실패를 한 경우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또 우리는 숙명입니다. 또 공부를 해서 또 최선의 대응을 해야 됩니다. 결과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결과가 좋으면 더 좋겠지만 실패했다가 두려워 말고 또 최선을 다해서 또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게 주식 투자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캡티비전은 내용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회사는 카페에 있듯이 미국, 물론 나스닥 상장 회사고 경영권도 미국이 갖고 있어요. 미국이 갖고 있는데 그 이사진들이 아주 빵빵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빵빵한 사람들이 다 부동산에 관련된, 아니면 뭐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엔터테인먼트면 공연장에도 많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부동산은 당연하고 빌딩에 들어가는 당연하고요. 그래서 이들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이사진들이라면 처음에 일단 스펙에 합병 상장했잖아요. 스펙 만드는데 미국은 한 200억 정도 자금이 들어간다 그럽니다. 두 번째 합병했잖아요. 합병하면서 10.5불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200억 플러스 10.5불이 원가예요. 이들은 당연히 사모펀드인데, 이 사람들이 한국의 제조업체, 건설의 테크 기업을 인수를 해서 이제 앞으로 벌일 일들이, 사모펀드 과연 이 주가가 어느 정도 가야 자기들이 양에 찰까요? 그건 각자 생각의 몫입니다. 근데 이들이 올해부터 벌어질 일이 아주 궁금하고 흥미롭습니다. 우리나라는 처음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일단 이들이 뭐 잘할지 못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과연 이들이 어떤 이 소재를 가지고, 이 소재가 세계 유일하게 소재이기도 하고, 근데 요즘은 빌딩마다 다 미디어 파사드를 기본으로 하는 단계니까 미디어 파사드 중에서는 제일 이 제품이 효율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론적으로 좀 큰 그림을 보고 대응하는 게 적절하겠다. 그래서 단기 매매 이런 것보다도 이 종목은 한번 길게 크게 한번 승부 보자. 또 미국 주식을 들고 있으면 연휴 때 덜 심심하시겠죠. 미국은 설 연휴가 없으니까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 날 연휴 때 좀 덜 심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염두에 두자. 네, 개장했습니다. 하태민 경제TV 오늘 설 연휴 전날 개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